두 번째 주제,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관심은 있지만 채용 절차상 나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공공기관 채용의 밑바탕에는 NCS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이게 뭐냐?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NCS 따로 블라인드 채용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는 똑같은 의미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정부죠. 이번 정부에서는 NCS라는 용어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용어를 좀 더 선호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NCS와는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NCS나 블라인드 채용이든 기본은 뭐냐면 스펙보다는 역량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류 전형에서 스펙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일단 탈락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NCS하고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 전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스펙으로 점수를 매겨서 과도하게 사람을 탈락시키는 거는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레일이나 이런 회사는 지원하면 필기를 보게 합니다. 이런 형식들 많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수능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은 물론 이제 사기업도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많아요. 어쨌든 서류 전형에서 스펙으로 사람을 대거 탈락시키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서류 전형을 하고 또 어떤 걸 가지고 필기나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그림의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서류 전형이든 필기든 면접이든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최소한의 자격 이렇게 돼 있죠. 최소한의 자격은 스펙이긴 한데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존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여기 보시면 서류 전형에서 괄호에 6배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류 전형에서 6배수만 남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업에서 1년에 1000명을 뽑아. 코레일이나 한정 같은 곳은 이렇게 많이 뽑죠. 1000명을 뽑는데 경쟁률 보통 몇이죠? 공공기관 인기가 많으니까 보통 기본 100대 1 정도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을 뽑으면 서류 전형의 지원자가 서류 전형 단계에 10만 명 있죠. 그 10만 명 중에 6배수, 그러니까 1000명의 6배수, 6000명만 필기시험을 그동안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무려 94,000명이 탈락을 했던 거죠. 그 중에 6000명 중에 필기를 보고 그 중에 2배수, 2000명이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너무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변경됐어. 서류 전형에 지금 배수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적격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적격자 확인이 뭐냐면 나이가 19세에서 60세 사이냐, 그리고 공무원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왔거나 면제가 되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입사가 가능한가. 이게 뭐냐면 아직 졸업이 안 돼서 학교 수업이 안 끝나서 입사가 불가능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빼고 다 필기를 보게 하죠. 거의 100%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필기를 보고 그 중에 2000명 남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필기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필기 단판 승부라는 이런 용어까지 지금 생겼을 정도로 지금 필기가 중요해졌는데 어쨌든 이제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중개사처럼 지원하면 필기를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NCS와 블라인드 채용의 서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채용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공공기관은 서류 전형을 초반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서류 전형에서 그 스펙으로 탈락시키는 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로 역량을 나눴는데,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기초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공통 역량, 이게 바로 필기, 서류, 면접 때 다 이게 평가 기준이 되고, 또 플러스 직무수행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마찬가지로 직무수행 역량 역시 서류, 필기, 면접 과정에서 다 녹아들어서 이렇게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직업기초 능력은 정부에서 학교에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을 교육시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필기 과목으로 또 삼으라는 의미에서 10과목을 정했습니다. 10과목이 뭔지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과목은 이따가 필기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직무수행 능력 역시 정부가 지식기술 태도라는 그 직무기술서를 쓰면서 따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준비를 하시면 공공기관 입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추려드릴게요. 서류 전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서류 전형을 하는 공공기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최소한이라도 하는 곳에 지원하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지 적부 판정만 하는 곳, 서류 전형이 거의 없는 코레일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S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해를 통한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